저희는 최근에 미생물식 음식물 처리기 5종을 비교했었습니다. 한 달간 50kg이 넘는 여러 음식물을 처리해보며 제품 간 처리 성능의 차이를 확인해봤는데요. 그런데 그 차이가 제품 성능의 차이인지 아니면 미생물의 성능 차이가 더 크게 관여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간 내부 구조나 작동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오히려 미생물의 경우 질감이나 색, 냄새 등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테스트를 반복하며 점차 성능이 향상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해가 잘 되지 않기도 하는 등 성능은 미생물의 컨디션에 따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봐도 미생물식 음식물 처리기를 비교한 컨텐츠는 물론 미생물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외려 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비교해보는 거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미생물끼리만 더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비교에 사용했던 처리기에 전용 미생물과 전 제품에 호환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공용 미생물까지 포함해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엔 무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흙을 쏟아붓고 음식물을 뒤졌습니다.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늘 궁금했던 그 결과 과연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소비자들의 최종 선택 노서치입니다. 테스트에 사용한 미생물은 전용 제품인 이롭, GL 플러스 바리미, 링클 푸드 클리너, 쿠쿠 오가닉 칩, 스마트 웰컴 5종과 공용 제품인 미렌, 친환경 이야기, 미생 3종입니다. 가격은 최대 5만원가량 차이 났는데요. 이롭이 8만원으로 다소 비쌌고 친환경 이야기도 6만 5천원으로 비싼 편이었습니다. 반면 스마트 웰컴은 2만 9천원, 미생은 3만 4천원으로 저렴했습니다. 파트 1. 동일 조건에서의 처리 성능. 음식물 처리기에 사용되는 미생물은 음식물 분해에 특화된 여러 미생물을 복합해서 만드는데요. 대표적으로 청국장 제조에도 사용되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가 있고 단백질 분해에 특화된 리케니포미스, 탄수화물에 특화된 아밀로 리키페시언스 등이 있습니다. 각 제조사에서는 이 미생물들을 독자적인 비율과 방식으로 배합하고 미생물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영양제 등 보조재료를 혼합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미생물이 혼합되더라도 음식물을 먹고 소화하는 생명체인 만큼 활동을 위해 필요한 필수 환경은 같습니다. 적절한 수분과 산소, 35에서 40도씨 정도의 따뜻한 온도인데요. 미생물만의 분해 차이를 보기 위해서 처리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을 이용해 해당 환경을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미생물 8종 각각 큰 플라스틱 통에 미생물을 담고 권장하는 양의 물을 넣고 잘 섞은 뒤 전기장판을 사용해 미생물이 좋아하는 약 40도씨의 온도를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배양을 거친 뒤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탄수화물로는 식빵과 떡, 단백질로는 돼지고기, 섬유질로는 수박 껍질을 투입했고 하루에 한 번씩 미생물을 섞어주면서 2일 뒤에 음식물을 꺼내 확인해봤습니다. 일부 모양이 넓적해지거나 푸른빛이 도는 경우가 있었을 뿐 분해가 되고 있다 볼 수 있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이에 그대로 다시 투입해 하루 뒤에 다시 확인해봤는데요. 이번에도 결과는 전날과 비슷했습니다. 조금 더 정밀한 조건하에 확인해보기 위해 미생물 배양기를 사용해서 테스트해보았는데요. 이번에도 결과는 비슷했고 분해가 제대로 되고 있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제품이 냄새가 상당히 지독해지면서 상태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섞어주는 정도로는 산소와의 접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미생물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온도 유지와 함께 교반과 송풍을 해주는 처리기의 역할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리기를 사용해 다시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파트 2. 처리기 간 교차 테스트. 미생물식 음식물 처리기 비교에 사용했던 5종을 다시 꺼냈습니다. 제품은 이롭 더 그래블, GL 플러스 GL022K, 링클 그래비티 W, 쿠쿠전자 에코웨일, 스마트 웰컴 SWC1100입니다. 각 제품은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동일하지만 처리량, 내부 공간, 소비 전력, 교반 주기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내부 환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생물의 성능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선 다양한 처리기에서 결과가 필요했고 8종의 미생물을 처리기 5종에 번갈아서 투입하며 테스트했습니다. 음식물은 앞서 동일한 구성인 식빵, 떡, 돼지고기, 수박 껍질을 사용했고 24시간 뒤에 미생물을 완전히 쏟아부은 뒤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을 최대한 솎아내 그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미생물별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롭입니다. 모든 처리기에서 공통으로 식빵은 흔적을 찾을 수 없이 분해되었고 수박 껍질은 거의 그대로 남아 다소 미흡했습니다. 떡은 살짝 쪼개진 경우가 있었지만 거의 처리되지 않았고 고기는 전반적으로 크기와 양이 약간씩 줄어드는 정도였는데 꽤 분해가 잘 된 경우도 있어 종합하면 보통 정도의 평가를 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GL 플러스입니다. 이롭과 마찬가지로 식빵은 잘 처리되었고 수박 껍질은 전반적으로 미흡했습니다. 떡도 일부 쪼개진 경우는 있었으나 미흡하다 볼 수 있었고 고기는 거의 처리되지 않거나 일부 잘게 쪼개지고 양이 줄어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합하면 보통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링클입니다.
식빵은 모두 잘 처리되었고 떡도 비교적 잘게 분해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기는 전반적으로 잘 처리되는 편이었는데 거의 남김없이 처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수박 껍질의 경우는 거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종합하면 우수하다 볼 수 있었습니다. 특징적으로 활성탄 조각이 산소 공급과 탈취 효과를 위해 포함되어 있는데 딱딱해서 음식물을 으깨는데도 일부 도움이 되어 보였습니다. 네 번째, 쿠쿠는 식빵은 우수, 수박 껍질이 미흡한 결과는 비슷했는데 다만 식빵은 조금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떡은 거의 처리되지 않았고 고기는 잘게 찢어지면서 비교적 잘 분해되는 편이었습니다. 종합하면 보통 정도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 웰컴은 식빵, 수박 껍질은 앞선 결과와 비슷했지만 상대적으로 떡과 고기가 잘게 쪼개졌고 고기는 거의 분해가 다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합하면 보통 이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미래는 식빵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고 수박 껍질과 떡은 미흡했고 고기는 약간씩 줄어들긴 했으나 아쉬운 수준으로 종합하면 보통보다 살짝 아래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 이야기는 식빵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고 수박 껍질과 떡은 미흡했는데 고기는 상당히 잘 처리된 경우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본다면 보통 정도였습니다. 여덟 번째, 미생은 식빵은 우수, 수박 껍질은 미흡했는데 떡과 고기가 비교적 잘 처리되어 종합하면 보통을 살짝 넘는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특징적으로 미생물에 단단한 탈취용 리프레시볼이 섞여 있어 음식물을 쪼개는데도 도움이 되어 보였습니다. 모든 결과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처리기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결과가 좋았던 링클이 다소 큰 차이로 가장 우수했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스마트 웰컴, 미생, GL 플러스, 이롭이 근소하게 좋았지만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전반적으로 모두 우수하게 처리되었던 식빵과 반대로 모두 미흡했던 수박 껍질을 제외하고 떡과 고기의 처리 상태만 고려해보면 떡은 링클, 친환경 이야기, 미생이, 고기는 링클, 스마트 웰컴, 쿠쿠가 상대적으로 좋았고 떡과 고기 모두 고려했을 때는 가장 우수했던 링클을 제외하면 스마트 웰컴, 친환경 이야기, 미생 순으로 좋았는데 그 차이는 근소했습니다. 추가로 미생물 비교를 하다보니 처리기별로도 평가해볼 수 있었는데요. 미생물과 처리기간 조합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처리기별로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스마트 웰컴은 모든 미생물을 가장 잘 처리했고 쿠쿠전자와 링클도 좋았습니다. 반면 이롭과 GL 플러스는 다소 아쉬웠는데요. 다만 스마트 웰컴은 제품 내부가 가장 좁아 교반봉이 틈새 없이 자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잘 섞어주고 쪼개주기 때문으로 추측되었고 내부가 넓은 대용량의 이롭과 GL 플러스는 그 반대로 보였습니다. 즉 처리량과 내부 공간이 같지 않기 때문에 단정해서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보다 의미있게 볼 수 있었던 건 처리기와 미생물 간 조합이었습니다. 우선 전용 미생물 5종의 경우 스마트 웰컴 처리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전용 처리기에서 결과가 우수했는데요. 특히 제품 간 분해 정도의 차이가 비교적 잘 관찰되었던 고기의 경우 이롭은 월등하게 이롭 처리기에서 좋았고 링클과 스마트 웰컴도 전용 처리기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편 링클의 경우는 모든 처리기에서 전용 미생물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결과를 내었습니다. 공용 미생물 3종의 경우 미래는 이롭에서는 다소 미흡했고 나머지는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쿠쿠 처리기에서는 전용 미생물과도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친환경 이야기도 미래과 비슷했는데 스마트 웰컴에서 특히 우수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생은 링클과 스마트 웰컴 처리기에서 결과가 가장 좋았고 쿠쿠 처리기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자, 처리 성능 테스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처리기를 가리지 않고 가장 우수했던 미생물은 링클이었습니다. 나머지 미생물들은 큰 차이 없이 비슷했는데 다만 전용 미생물의 경우 전용 처리기에서 그 성능이 좋았습니다. 공용 미생물 중에선 미생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전용 미생물들 못지않은 결과를 내었습니다. 파트 3 결론 및 추천 제품 정리. 지금까지의 테스트를 바탕으로 음식물 처리기 미생물에 대한 노서치의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미생물은 성능의 차이가 조금씩 존재하는데 대체로 전용 미생물을 사용할 때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최초 동봉된 전용 미생물을 잘 관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일부 미생물의 경우 전용 미생물보다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처리 성능이 기대 이하거나 관리를 잘못해 미생물이 죽어 새로 구매해야 한다면 평가가 좋은 다른 미생물을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미생물의 가격은 3에서 8만원 정도로 가격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꼭 성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평가와 후기를 고려해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조사에서는 전용 미생물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만 이는 전용 미생물의 최적화를 위한 것이며 원한다면 다른 미생물을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추천 제품 정리. 가장 먼저 추천하는 미생물은 링클 푸드 클리너입니다. 처리기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우수한 분해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만원대로 저렴하지는 않지만 관리만 잘하면 반영구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특성상 과하지 않은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성비를 고려한다면 스마트 웰컴과 미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링클 다음으로 두루 좋았는데 가격은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나요? 미생물식뿐만 아니라 건조 분쇄식까지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노서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